자, 수열의 귀납법은 두 개로 나눠집니다. 두 개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귀납적 정의고 두 번째는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그런데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뭐냐?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일명 점화식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점화가 뭐예요? 불을 붙이는 게 점화죠. 다시 말해서 불을 붙이는 시작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수열에서의 시작은 뭔가요? 수열의 시작은 일반항입니다. 일반항. 그래서 일반항을 구하는 것이 이 수학적 귀납법에서 첫 번째 귀납적 정의가 바로 일반항 구하는 것이 바로 수학 귀납적 정의예요. 아시겠습니까? 귀납적 정의는 정화식, 다시 말해서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다. 그런데 어떤 식을 딱 보고 어떤 유형을 딱 보고 그 유형을 보고서 얘 무슨 수열이야? 얘 AN은 뭐야? 일반항 뭐야? 라고 찾는 게 바로 딱 나와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점화식이다. 수열의 모양을 보고 일반항을 찾아라 입니다. 그 점화식에는 가장 기본적인 점화식이 있고요. 일반적인 점화식이 있고 옛날에는 특수한 점화식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특수한 점화식은 사라졌고요. 일반적인 점화식에도 4개가 있었는데 그 4개 중에 가장 기본적인 2개만 남고 나머지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귀납적 정의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만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 쉬운 문제만 남았어요. 그래서 문제 풀기에 좀 수월합니다. 이제는. 자, 기본적인 점화식은 문제 풀면서 설명하고요. 기본적인 점화식은 뭘까요? 기본적인 점화식은 뭘까요? 기본적인 수열은 A 플러스 N 마이너스 뭐예요? 그러니까는 등차 등비 수열. 예,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에요. 기본적인 수열은 바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라 모양을 딱 보고 얘 등차 수열이야. 딱 보고 얘 등비 수열이야. 라고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다? 첫 번째 AN 플러스 1에다가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얼마 숫자를 더하거나 빼면은 얘는 등차 수열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게 뭡니까? 등차 중항이죠. 등차 중항이 뭐예요? 가운데 두 배는 양쪽 서로 더한 거와 같다죠. 아시겠습니까? 얘가 맨 처음, 두 번째, 세 번째니까 두 번째 두 배는 양쪽 끝에 더한 거 같다. 자, 등비수열의 모양은 어떨까요? 등비수열은 어떤 그 다음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한 거죠. 아시겠습니까? 어떤 숫자를 곱하면 얘는 등비수열이구나. 그리고 얘는 공비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등비 중항이죠. 가운데에 제곱은 양쪽에 있는 것을 서로 곱한 것과 같다. 이 두 가지가 바로 가장 기본적인 점화식입니다. 딱 보면 얘는 등차 수열이야, 얘는 등비 수열이야 라고 알 수 있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일반적인 점화식은 세 번째로 일반적인 점화식인데 일반적인 점화식은 AN 플러스 1이 있는데 AN에다가 얘는 숫자를 더했죠. 숫자를 더하면은 등차 수열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숫자가 아니라 무슨 n 또는 무슨 2n 하고서
n이 더하기로 왔어요. 숫자만 온 게 아니라 n이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식으로 더하기가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 우리는 얘를 fn이라고도 하는데 fn이라고도 하는데 A2는 뭐냐? A1에다가 F1을 더한 겁니다. A3은 뭐냐? A2에다가 F2를 더한 거죠. 그럼 A2가 뭐였습니까? A1에다가 F1 더한 거니까 거기다가 F2를 더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럼 A4는 뭐겠습니까? A1에다가 F1 더하고 F2 더하고 F3까지 더하겠죠. 아시겠습니까? 아, 이렇게 가니까 AN은 뭐다? A1 더하고 F1 더하고 땡땡땡 가서 F N-1까지 더한 걸 얘기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F1부터 Fn-1까지 더하기입니다. 더하기는 뭐다? 더하기는 뭐다? 합이죠. 합은 뭐다? 합은 뭐다? 왜 몰라요? 합이 뭐예요? SN 말고 다른 말로 예, 시그마죠. 합은 시그마란 말이에요. 합은 시그마. 그래서 A에는 A1 더하기 시그마 K가 1서부터 N-1까지입니다. FK 라고 합은 시그마로 바꿔 쓸 수가 있다. 알겠습니까? 다음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 AN 플러스 있는데 이번엔 AN에다가 FN을 곱하는 거예요. 곱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AN이 뭘까요? 얘는 그냥 AN이 뭘까요? AN은 그러면 얘는 AN이 뭘까요? 예? A M 플러스 1 빼기 아니죠. FN 분의 아니 방금 전에 이걸 갖다 유추하면 AN 나오지 않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안 나와요 이거? 머릿속으로? 뭔지? 야, 아니 얘는 A1 그 다음에 F1 F2 계속 곱하기 될 거 아니야. Fn-1까지 아니 합에서 유추하면 곱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안 나옵니까 머릿속에? A2는 A1 곱하기 F1이고 A3는 A2 곱하기 F2고 그러면 A2가 A1 곱하기 F1 F2니까 A4는 A1 F1 F2 F3니까 땡땡땡 가서 AN은 그러면 A1 F1 땡땡땡 가서 F N-1까지 아니에요. 조금만 생각 좀 합시다 제발. 그런데 얘는 곱하기인데 이 곱하기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요. 곱하기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서 얘는 더하기는 시그마로 바꿔줬지만 곱하기는 시그마로 바꾸는 식이 없습니다. 시그마로 바꾸는 식이 없이 그냥 이대로 푼다. 그냥 대입을 한다. 그러면 대입해서 식을 쓸 때 어떤 모양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 나오는 모양마다 그때 다르다. 아시겠죠? 자, 이제 문제풀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제 1번. 필수제 1번. 네, 1번. A1이 5고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8이랍니다. 자, 얘는 무슨 수열이라고요? 등차 수열이죠. 공차가 얼마인? 8인. 그래서 AN은 5 더하기 n-1 곱하기 8이 되겠죠. 그래서 AN은 뭐다? 8n-3이 되겠다. 다음 2번. 초항이 2고 A2가 6인데 이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AN 플러스 1이에요. 얘가 뭡니까? 등차 중항이죠. 등차 중항이기 때문에 AN이 무슨 수열인 줄 안다? 등차 수열인 걸 안다. 그럼 AN은 초항이 얼마고? 2고 공차가 얼마인? 4인. 또 2 더하기 n-1 곱하기 4. 또 4n-2가 AN이다. 필수의 제 2번. 네, 1번. A1이 1이고 AN 플러스 1이 2AN이다. 아, 얘는 무슨 수열이다? 무슨 수열이에요? 등비수열입니다. 공비가 얼마인? 2인. 그래서 초항이 AN은 초항이 1이고 공비가 2인 n-1이 된다. 다 끝났습니다. 그냥 2번. A1이 4고 A2가 6인데 AN 플러스 1 제곱은 AN 곱하기 AN 플러스 1입니다. 자, 얘는 무슨 수열입니까? 얘가 뭐예요? 등비중항입니다. 등비중항. 그렇기 때문에 등비수열인 걸 알아서 AN은 초항 얼마? 4. 공비가 얼마예요? 그러면 공비 어떻게 구합니까? AN 플러스 1은 R AN이라고 했죠. 그래서 R이 뭐예요? AN분의 AN 플러스 1이니까 4분의 6이 공비입니다. 그래서 얼마다? 공비가 2분의 3이다. 그래서 2분의 3에 n-1 제곱이 AN이다. 다음 필수제 3번. 네, 1번. A1이 1인데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N을 더했답니다. 자, 그럼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뒤에 N이 일반이 나오면 AN은 A1 더하기 시그마 K가 1서부터 n-1까지 FK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AN은 A1 더하기 시그마 K가 1서부터 n-1까지 K가 되겠죠. 그럼 얘는 1 더하기 2분의 N, 얘가 n-1까지니까 시그마 K 공식이 뭐예요? 원래 시그마 K가 n까지면 2분의 n 플러스 1이었습니다. 2분의 n 플러스 1이에요.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K 저건 뭐예요? N 플러스 1, EN 플러스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얘는 n-1까지 가니까 2분의 n-1입니다. 그래서 얘는 얼마 구하래요? 20을 구하래요. 20. 그래서 1 더하기 2분의 20 곱하기 19. 아시겠죠?
다음 2번. 근데 아직 오른손으로 안 되세요. 지워요, 가끔. 자, 2번은 A1이 1이고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2N제곱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AN은 또 마찬가지로 A1 더하기 A1이 얼마라고요? 1 더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2K가 되죠. 자, 얘는 무슨 수열이에요? 등비수열이에요. 초항이 얼마고? 2고 공비가 얼마인? K요? 예? 공비가 얼마라고요? 공비가 얼마냐고요? 공비도 2예요. 초항이 2고 공비도 2인 1 플러스 2 마이너스 1분의 초항 2에 n-1제곱 빼기 1 그래서 2n-1이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필수 예제 4번. 네, 1번. A1이 또 1이고 AN 플러스 1이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3 AN일 때 A 29를 구하랍니다. 그럼 아까 되겠지만 AN은 어떻게 된다고요? A1 한 다음에 F1 붙여가지고 계속 n-1까지 곱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AN은 1 곱하기 1로 주니까 2분의 4 2로 주니까 3분의 5 3로 주니까 4분의 6 땡땡땡 나서 29를 구하랬거든요. n이 그럼 여기는 28을 넣어야 되겠죠. 죄송한데 알아들어요. 29분의 31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럼 지워지기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워지거든요. 그런데 밑에서 몇 개 살았습니까? 2개 살았죠. 그럼 분자도 몇 개 산다? 2개 산다. 그럼 A에는 2 곱하기 3분의 뒤에가 31이니까 앞에는 30이 되겠죠. 그래서 5 곱하기 31이 답이 되겠다. 다음 2번. A1이 또 1이고 AN 플러스 1은 2의 n제곱 곱하기 AN인데 그럼 또 AN은 뭐다? A1이 1이니까 쓸 필요 없고 1 곱하기 2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2의 n-1까지 곱하라 이 말이죠. 그럴 때 얘는 이거 잘못하면 무슨 수열로 착각할까요? 등비수열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합이 아니에요. 합이 아니라 뭐예요? 곱이에요, 곱. 그러면 곱은 어떻게 돼요? 2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이렇게 갑니다. 어디까지? n-1까지. 곱이기 때문에 지수끼리 합입니다. 그래서 A에는 2의 시그마 K가 1서부터 n-1까지 K가 되는 거죠. 그럼 좀 전에 시그마 K 공식이 뭐였습니까? 2분의 n-1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얼마라고요? 2에
36. 그러면 2분의 n-1이 36이어라. 그래서 n-1은 72가 되는 거고, 연속된 수 곱이 얼마예요? 8, 9, 72가 돼서 n이 얼마다? 9다. 다음 필수의 5번. A1이 1입니다. 근데 SN이 4AN 마이너스 3이래요. 그러면 자, 선생님은 여기 풀이 나온 방법을 좀 낮게 풀어요. 어떻게 푸느냐? 이렇게 SN과 A1이 같이 나가면 SN과 A1이 같이 나오면 밑에다가 SN-1을 해줘요. 왜? SN과 A1과의 관계 있죠? AN이 뭐예요? SN-1이죠? 그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밑에다가 SN-1을 갖다가 써줘요. 그러면 4 하고 얘도 AN-1이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빼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SN-1은 4 바로 AN. 바로 하지 말고 그냥 씁시다. 4AN-4AN-1. 자,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죠? AN이 되죠. 얘가 AN이 돼요. 그래서 AN은 4AN 빼기 4AN-1. 얘가 넘어오고 얘가 넘어가면 3AN은 4AN-1이 돼서 땡땡땡. AN은 뭐다? 3분의 4 AN-1이다. 얘는 그럼 무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다. 추항이 얼마고? 추항이 1이고 공비가 얼마인? 3분의 4인 등비 수열이다. 그래서 AN은 3분의 4의 n-1제곱이다. 아시겠습니까? 다음 필수제제 6번. 필수 6번에 10일 동안 포도 내에서 포도를 수확하는 일을 돕기로 했는데 첫째 날 포도 20통을 수확했다. 아, 토항이 얼마라는 거예요? 20. 토항이 20이라는 거예요. 20. 그런데 전날 수확한 포도송이 수의 2분의 3배를 또 수확했어요. 그럼 2분의 3배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3이 공비가 되는 거죠. 그럼 AN은 AN 플러스 1은 2분의 3 곱하기 AN이 AN과 SN과의 관계겠죠. 이해갑니까? 만일에 AN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0 곱하기 2분의 3에 n-1제곱이 되겠죠. 이해갔습니까? 자, 그러고 여기까지 이제 하고 다음 수학적 비납법을 보겠습니다. 자, 수학적 비납법인데 수학적 비납법은 우리가 어떤 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식이 나왔는데 그 식이 맞다, 틀리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게 바로 뭐다? 수학적 기납법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학적 기납법은 뭐다? 증명이에요. 증명.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증명 그러면 명제에서 대우법이나 귀류법을 배운 적이 있어요. 명제에서 대우나 또는 귀류법을 배운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귀류법이나 이 귀납법이나 좀 비슷하긴 해요. 근데 얘는 그런 거와 다르게 수학적 귀납법은 식을 증명하는 거예요.
식이 맞는 거를 증명하는 게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근데 이 식이 증명하는 방법은 세 단계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n이 1일 때 좌변과 우변 그 식이 맞는지 틀린지를 봅니다. 그런데 이때 이 1이라 무조건 1이냐? 무조건 1이 아니에요. 무조건 1이 아니면 뭐다? 주어진 조건의 최소값을 갖다가 주어진 조건의 최소를 대입을 해서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봐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두 번째는 n이 k형까지 n이 k일 때 뭐 k형까지나 뭐 똑같아요. n이 k까지 하실 때 얘가 ok라고 가정은 들어갑니다. ok라고 가정 들어갈 때 세 번째 n이 k 플러스 1항에서도 ok가 떨어져야 이제 증명이 끝입니다. ok가 떨어져야 증명이 끝입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은 이제 증명하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설명할 건데 예전에 설명때 배웠던 사람들은 기억할라 모르겠지만 이 수학적 귀납법에서 선생님이 증명하는 방법이 ABC법이었어요. ABC법. 그게 뭔지 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필수제 7번을 보도록 할게요. 필수제 7번. 자연수 n에 대하여 명제 Pn이 두 명제 Pn과 Pn 플러스 1 이거 중요한 말이죠. Pn과 Pn 플러스 1이 모두 참이래요. 그럴 때 Pn 플러스 3도 참이라고 하는데 얘 참이 되려면 조건이 뭐냐 이 말이거든요. 조건이 뭐냐. 그러면 1번 P1과 P2가 참이다. P1과 P2가 참이라고 해서 P3가 참이 된다? 맞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럼 P1과 P3가 참이라고 해서 P2가 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러면 결론은 뭐다? P1과 P2와 P3까지 다 참여해야 되겠죠? 그래야 Pn과 Pn 플러스 1과 Pn 플러스 2까지 Pn 플러스 3 참여는 이거 다시 한번 잘 보세요. Pn과 Pn 플러스 1이 참이면 Pn 플러스 3이에요. 3. 아시겠습니까? 후진 그다음 준다. Pn과 Pn 플러스 1이 참인데 Pn 플러스 3까지 참이려면 뭐가 다 참여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건데 말한 대로 P1과 P2가 참이면 P3이 참이라고 할 수 없고요. n에다가 1을 넣어주면 P4가 참이 되어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자연수에서 참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자연수 참이려면은 P1 그럼 P3, P4, P5, P6 다 참이돼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거든요. 이해 갑니까? 그런데 1번 같은 경우 P1과 P2가 참이라고 해서 n에다가 1을 넣어주는데 P4로 넘어간단 말이야. 뭐가 빠져요? P3이 빠졌죠. 2번은 P1과 P3이 참이라고 했는데 당연히 뭐가 빠졌어요? P가 빠졌잖아요. 그리고 얘도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P2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P4로 넘어간단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P2와 P3을 얘기하면 얘 다음에 얼마로 넘어가요? P5로 넘어가요. 그럼 P1이 또 빠졌어요. 근데 4번에 P1과 P2와 P3 나왔는데 1을 넣어주면 4가 나오고
2 넣어주면 5가 나오고 3 넣어주면 6 나오고 계속 이어지죠 이제. 그래서 4번이 바로 참이 되는 조건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필수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제 8번을 보면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4 더하기 땡땡땡 가서 n 곱하기 n 플러스 1은 3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ABC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자, 일단 첫 번째 1번 조건 n이 1일 때 좌변은 n에다가 1 집어넣는 거니까 1 곱하기 2가 돼서 2가 나왔습니다. 그럼 우변 3분의 1에다가 1 곱하기 2 곱하기 3이 돼요. 근데 얘가 얼마 나왔어요? 2가 나왔어요. 아, 그래서 오케이 성립한다 이 말이죠. 여기 왜 n에다가 1 넣어줬어요? 문제를 물었어요. 모든 자연수라고 했어요. 자연수의 제일 최소 얼마다? 1이다. 다음 두 번째 n이 k일 때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땡땡땡 가서 k 곱하기 k 플러스 1은 3분의 1 k 플러스 1 k 플러스 2가 5k라고 가정을 하자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세 번째 n에다가 k 플러스 1이 넣는다. 그러면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땡땡땡 가서 k 플러스 1까지 왔는데 이 뒤에 이제 뭐가 들어가요? k 플러스 1 k 플러스 2가 들어가죠. 아시겠습니까? n 대신에 k 플러스 1항 알겠죠? 그러면 는 3분의 1 k 플러스 1 k 플러스 2 하고 얘도 똑같이 뭐가 들어가야 돼요? k 플러스 1 k 플러스 2가 들어가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여기 k 플러스 1항가 있을 얘를 a라고 부르고요. 여기서 얘를 b라고 부릅니다. b.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C를 얘기했죠. C는 뭐냐면 바로 요 우변에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직접 대입한 식. 그걸 우리는 C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등호일 때는 이거 중요합니다. 등호일 때는 이 B를 식을 갖다가 정리를 다시 합니다. 등호일 때는 B를 식을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간략하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표현을 했을 때 C가 나오면 증명 끝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얘 B를 정리를 할 건데 통분 3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 더하기 3 k 플러스 1 k 플러스 2가 나오죠. 자, 누가 공통이에요? k 플러스 1 k 플러스 2가 공통이죠. 얘 공통 뺐더니 남은 거 뭐다? 아, k 플러스 3이다. 아, 얘가 뭐가 됐어요? C가 됐죠. 아, 그래서 얘가 오케이 성립 하고 증명이 끝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마지막으로 필수의 9번인데 자, 필수의 9번은 h가 0보다 클 때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부등식이에요. 요번엔 자, 부등식은 A, B, C를 다 써줘요. 아시겠습니까? A, B, C를 다 써줘서 B하고 C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등호는 아까 B를 쓴 다음에 B를 식을 다시 정리를 해서 해봤더니 C가 나오네 라고 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부등호는 식을 갖다가 A, B, C를 다 써줍니다. 자, 첫 번째 일단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n이 얼마일 때 해야 돼요? 예? 얼마요? 얼마요? n이 얼마? 2죠. 2. 내가 분명히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주어진 조건의 최소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어진 조건의 최소. 주어진 조건 뭐예요?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고 얘기했잖아. 일부러 써놨잖아. 그럼 주어진 조건은 제일 적을 때가 얼마야? 2잖아요. 2. 그래서 n이 2일 때입니다. 그러면 1 플러스 h의 제곱은 크다. 1 플러스 2h. 그러면 1 플러스 2h 더하기 h 제곱은 크다. 1 플러스 2h가 돼서 다 지워지고 땡땡땡 h 제곱은 0보다 크다인데 h가 0보다 크다고 했죠. h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h 제곱도 당연히 0보다 크겠죠. 아시겠습니까? 네. 누가 떨어뜨렸구나 또. 아이씨. 아이, 청소하는 아저씨가 떨어뜨렸네. 눈빛이 다 부러져야 되겠네. 아이. 멀쩡한 게 없네, 멀쩡한 게 없어. 다 떴어. 자, 다음 두 번째. n이 k일 때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h, k 제곱 크다 1 플러스 k, h, ok라고 가정한다고 했죠? 예. 세 번째, n이 k 플러스 1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또 한 가지. 아까 우리가 더하기일 때는 k 플러스 1항을 더하기로 했어요. 근데 얘는 거듭제곱이죠. 얘는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등호가 아니라 부등호래도 더하기면 k 플러스 1항을 뒤에다 더합니다. 알겠습니까? 부등호라 하더라도 k 플러스 1항을 뒤에다 더해요. 그래서 문제를 증명하는 건데 얘는 거듭제곱이에요. 거듭제곱.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하기란 말이죠. 그러면 얘는 k 플러스 1항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k 플러스 1항을 뒤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더하기 하는 게 아니라 k 플러스 1항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다? 1 플러스 h k에다가 곱하기 1 플러스 h를 한다고요. 그럼 k 플러스 1이 되죠? 이해 갑니까? 그럼 얘가 a예요.
크다 1 플러스 KH에다가 1 플러스 H를 곱한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크다 얘가 B예요. 그 다음에 C가 뭐라고요? 1 플러스 K 플러스 1 H 얘가 C가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C란 뭐다? N에다가 K 플러스를 직접 대입한 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얘는 당연히 성립하는 거죠. 얘는 당연히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성립하는지만 보이면 얘가 얘보다 크다가 성립이 되죠. 그쵸? 그래서 얘는 1 플러스 H에 K 플러스 1이 된 거고 크다 1 플러스 H 플러스 KH 플러스 KH 제곱이 크다 1 플러스 KH 더하기 H보다 해가지고 이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1 지워지고 HH 지워지고 KH 지워져서 K는 KH 제곱이 0보다 크다가 돼요. 그런데 K가 얼마보다 크게 나왔죠? K가 얼마보다 크게 나왔죠? 그쵸, 2죠. K가 N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보다 크게 나타요. 그리고 H제곱, H가 0보다 커요. 그러니까 H제곱도 당연히 0보다 크단 말입니다. 그래서 얘가 성립한다는 거죠. 그래서 증명이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